특별법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우리 유학집 있잖아요. 유학집에 나와 있는 그것을 순서적으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은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뒤에 해설을 해놨거든요. 해설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면 이렇게요. 간단히 얘기해요. 첫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객관적인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객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냐. 급부와 그 다음에 반대급부죠. 반대급부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요. 이 현저한 불균형은 3배에서 4배 정도를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유상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상행위요. 유상행위니까 뭐는 안 된다? 모상행위는 안 되죠. 모상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증여 이것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유상행위는 유상계약이잖아요. 원래는 계약이 돼야 되는데 단독행위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요. 단독행위 채무면제. 그러면 채무면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채무를 면제한다.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채무의 입장에서는 면제하죠. 채권의 입장에서 보면 뭐한다? 포기죠. 이것은 단독행위인데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불공정한 법령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는 안 되냐? 경면 안 되죠. 왜 경면 안 되냐? 경면은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법률행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궁박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무경험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궁박,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는 것이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이죠.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 일반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할 경우 궁박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인,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의 입장에서 대리인.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죠.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궁박과 경솔을 본인,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따라서 입증을 할 때는 몇 개만 입증해야 돼? 하나만 입증을 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이러한 것을 알면서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식만 하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알면서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폭리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지금 여기 궁박은 본인하고 여기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모두 다 입증을 해야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요, 누가 입증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모두를 입증을 하는 것이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이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어제 모의고사 보는 것이 조금 어렵죠. 물론 거기요. 다 서울에서 봤던 것도 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아마 평균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모의고사를 봤다고 해서 뭐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번씩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낸 것만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올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가져왔는데 나머지 지금 문제 모의고사 가져온 게 한 4개 정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일단 토요일에 언제 날짜 잡아서 한 번 다 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처음째 보면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꾸 그 테스트를 다른 점수를 이렇게 레벨을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낫고 모의고사는 내가 점수가 낮았다 해서 잘못이고 높았다 해서 좋냐 그게 아니고 남들 다 높으면 뭐예요? 나하고 높아도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모의고사는 전체적인 평균에 내가 몇 % 안에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만약에 전국 모의고사 3,000명이다. 그럼 3,000명의 점수가 몇 등이 몇 %인데 거기 안에 내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점수가요 높고 낮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4개, 5개 정도 있어요 모의고사가요.
그래서 전체 다른 데서 본 것이요. 그래서 그 5개 정도를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번씩요. 1차 따로 2차 따로 돌아가면서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내가 위치가 어딘가 한번 봐야죠. 알겠죠? 그래서 별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모의고사 한번 본 가지고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3번에요. 1번이요. 자, 기부행위 줄 것이고. 기부행위요. 그 다음에 기부행위는 맨 끝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기부행위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말로 무상행위 이 말이잖아요. 말이 좀 빠르면 얘기하세요. 2번요. 증여계약 줄 것이고요. 증여 공짜죠? 안 되죠? 경매 줄 것이고요. 그것은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 13번. 13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굿보와 반대굿보의 현저한 불공정이 있죠. 그래서 굿보와 반대굿보의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요. 어업권. 이번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해서 원총계 총의가 줄고 현저하게 불공정 딱 하기. 현저하게 불공정 그러면 폭리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요. 어업권을 소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죠. 손실보상금의 분배 맨 끝에 현저하게 불공정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은 이게요. 나오고 우리 시험에 바로 나왔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하지 못하게 하는 줄과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말자는 그 자체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자, 14번은요. 틀린 것은 굿보와 반대굿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의 차익 또는 시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굿보와 반대굿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바로 밑에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줄고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바로 옆에 사회통념 따라서 결정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104조에서 공박이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줄 것이고 정신적, 심리적, 그 다음에 끝에 포함. 3번은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 줄 것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옆에 공박은 누구? 공박은 본인. 공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4번은요.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갖춰야 돼요.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다 있어도 좋아.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이 줄고요. 폭리자의 악이 이게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폭리자의 악이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15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5번은요. 1번. 폭리행위자에게 상대방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줄고 그것을 폭리행위의 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의 증명 책임은 누가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객관적 요건 플러스 주관적 요건을 입증. 객관적 요건 플러스 주관적 요건을 입증. 이렇게. 3번. 그럼 안 되죠. 불공정한 법령을 이유로 무효를 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다 여러분요, 불 좀 집어넣어줘.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자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줄 것이고, 공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증명 오해 있어요.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 몇 개만? 하나만 증명이 된다. 하나만. 이게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알겠죠?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다 써요. 절대정무효. 그래서 바로 옆에 추인 동그라미하고 추인, 맨 끝에 추인 X라고 쓰면 되죠.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볼 수가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줄과 아주 중요하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는 있다. 그래서 뭐는 안 되고 추인은 안 되고 뭐는 될 수 있다? 전환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5번은 다 나왔죠. 우리 시험에도 물론 다 나왔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요. 자, 16번 이제 해석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해석이고요. 자, 법령 해석을 보세요. 법령 해석을 보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법령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하고 이렇게요,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요. 그럼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과 연관이 있다?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관계가 있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흐르겠죠.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 의사하고 같은 것이 뭐란다?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 의사.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위.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의사란 말하고 똑같아. 항상 우리가요, 글을 보면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내심의 효과 의사 또는 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하고 같은 게 뭐가 있다? 표시.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추단되는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이란 말이 뭐죠?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판단하는 효과 의사. 그래서 표시상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한다? 의사. 여기를 뭐라 한다?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요,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 볼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있다? 표시대로 유효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의사주의는 뭐예요? 첫 번째가 107조 1항 단서. 두 번째가 108조 통정의 표시죠. 이런 107조라는 단서는 뭐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통정의 표시는요, 표의자와 상대방이 뭐랬다? 통정했다. 다른 말로 양해를 했다. 다른 말로 일치를 했다. 뭐랬다? 합치를 했다. 뭐랬다? 합의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뭐다? 그것은 의사주의다. 원래 이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이고 내가 표의자잖아요. 내 마음속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지? 표시주의. 그런데 내가 만약에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어쩔 때 왜요? 갑인데 지금 내가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다? 을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도 생각은 뭐냐?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내가 갑이라고 얘기해도 을이라고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알겠죠? 이해한 대로 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칙하고 예외하고 이렇게 보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보면서 보죠. 1번, 16번 자연적 해석.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봐봐 여기.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뭐다?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와 같이 가죠. 여기 의사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죠. 그래서 한번 봐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 없는 동그라미. 그러면 상대방이 없죠. 그것은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서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닫아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문헌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칙과 경험률에 따라 줄과 당사자의 진위를 연구. 진위를 연구하니까 진위 봐봐 여기 봐봐 진위죠. 진위니까 쭉 따라가면 뭐죠? 의사죠.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이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당사자가 모두죠. 모두. 그러면 그럼 봐봐. 당사자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당사자는 2명을 얘기하니까 한 사람은 표의자고 한 사람은 상대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 여기 봐봐 합의. 여기 봐봐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인데 여기 보면 여기 합의란 말이 나오죠. 합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다시 봐봐. 아주 간단해. 법률의 해석은요 0.5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봐봐. 마음속 생각을 의사고 밖으로 드러낸 게 표시잖아요. 그럼 표시주의는 표시대로죠. 그러면 의사주의는 의사대로죠. 의사대로니까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표시가 무효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면 당사자 모두 X 토지 줄 것이고 매매하기로 합의 그러면 무슨 주의라고?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라고? 표시가 무효라고 합의했으나 지번의 착각 동그라미 착각. 계약서가 뭐죠? 표시잖아요. Y 토지로 표시 주고 Y 토지로 표시. 표시가 무효이죠.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그러니까 합의가 바로 의사죠. 합의가.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옆에 착각 동그라미 착각. 지번을 착각 동그라미 했어요. 거기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착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의사주의에서는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죠. 그러니까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착오라고 하는데 표시 자체가 없으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3번이 바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잖아요.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X, 이만 X. 4번. 어느 의사표시가 관하여 당사자가 줄고 일치하여 이해. 그러면 두 사람이 봐봐. 당사자란 말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말인데 일치했단 말은 합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표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의사대로 간다는 거예요? 의사대로. 그래서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이해한 경우 맨 끝에 줄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 알겠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이렇게. 5번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줄고 의사가 일치 줄거 써요. 그러면 지금부터 동그라미 할 때 동그라미 어디냐? 계약의 상대방 동그라미 맨 앞에. 대리인을 통하여는 가로로 묶어. 대리인은 징검다리야. 통하여 그랬으니까 징검다리야. 대리인을 통하여 가로 묶었어요. 본인 동그라미.
결국 동그라미 누구하고 누가 동그라미에서 상대방과 본인,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는데 거기에다가 징검다리로 대리인을 끼워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뭐다 들러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알겠죠? 상대방과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알겠죠? 정답은 5번이죠. 자, 17번은요. 1번 규범적. 여기 봐봐. 여러분 규범적이란 말이 뭐예요? 규범적이라는 것은 뭐다? 표시죠. 표시란 말이 뭐다? 상대방. 어떻게요? 객관적. 항상 규범적은 표시를 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죠. 여기 봐 또. 표시란 말은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추단이 뭐죠? 추측해서 판단한다. 추단되는 효과의사.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규범적 해석은 줄과 상대방의 시각, 그 다음에 표시행위,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 이렇게. 2번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봐봐. 내심의 효과의사 줄 한번 먹어봐. 표시행위 줄 한번 먹어봐. 여기 봐봐. 여기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의사하고 표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란 말 대신에 지금 무슨 말을 썼어?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라는 말 대신에 지금 무슨 말을 썼어? 표시행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줄여서 읽으면 어떻게 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잖아요. 누구의 입장에서 표시주의니까 규범적은 누구의 입장? 두 번째 줄 줄거 상대방의 시각. 뭐에 따라서 표시행위. 알겠죠? 어떤 것을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가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 표시란 말은 다른 말로 표시행위죠. 표시행위의 어떤 거?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을 규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말이 똑같아. 표시는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죠? 의사주의는 자연적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뭘 해석한다? 진의를 해석하는 것이다. 언제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3번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줄거 의사를 알 수 없는, 거기까지만 줄거 의사를 알 수 없는. 형,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 모른다잖아요. 그럼 뭐로 가면 돼? 아니, 여기 봐봐. 동포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적자 생존형 적으로 왔어? 봐봐. 내가 아까 적으라고 그랬죠? 알겠죠? 자, 봐봐. 의사하고 표시인데 의사가 없다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 표시. 그러니까 표시로 가는 거죠.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그럼 뭐로 간다? 표시로 간다. 의사 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 OX. 이런 봐봐. 내심의 효과의사라는 것은 의사란 말 아니에요. 의사를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뭐로 가야 돼? 표시로 가야지. 표의상의 효과의사라고 하든지 표시행위라고 하든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라고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써야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니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사 모른다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다 이 말이죠. 4번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알죠? 없고 뭐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서 뭐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하는 것을 방해 X 방해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은 것을 수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해석은 줄거봐. 원칙 표시주예요. 계약 해석은 원칙적으로 표시주예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에 따라서? 표시행위,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의미. 그러니까 표시행위 줄고 그 다음에 객관적 의미 줄고 알겠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18번은요.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줄고요. 성립한 후 무슨 해석한다? 보충적 해석. 성립한 후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줄고 특히 계약 아주 중요해요. 왜요? 보충적 해석은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 광이나 신의책 등에 의하여 줄곧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을 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서로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죠. 다투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해석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3자, 법관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그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보충적. 그래서 여러분 보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거기다 써봐. 법률행위, 1번의 맨 끝에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써 거기다가 보충 해석한다. 그 앞에다가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이렇게 18번에 1번의 맨 끝에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보충적 해석을 한다고 되어 있죠? 보충적 해석 앞에다가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 줄고요. 다른 말로 의사표시 해석.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하나는 법률행위 해석. 그런데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5번은요.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긴 경우는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르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구속하지 아니한다. 5번이 틀렸어요. 여러분요, 법률행위 해석권 줄고 봐. 법률행위 해석권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맨 끝에 법률행위 해석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법원의 전권상이야. 정권. 법원의 전권상이야. 법원의 전권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오직 법원에서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해석권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해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그럼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요즘 꽤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 자, 지금부터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먼저 뭘 보냐면 먼저 여러분요 의사와 먼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그런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 이 불일치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의사의 흠결.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여기서 알고 있느냐? 여기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표의자가 알고 있다. 여기서 표의자만 알고 있다. 이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이것을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고 있다. 착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그럼 이것을 사기라고 얘기해요. 사기 강박.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비진의 표시가 무엇인지 허위 표시, 착오 또는 사기. 이게 지금 이것을 뭐냐면 의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비진의 표시가 뭐예요? 비진이? 세상 가장 간단한 게 비진이죠? 비진은 뭐예요? 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가 뭐한다?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비진이라고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고 있을 것? 알고 있을 것.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딱, 먼저, 비진의 표시가 하는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1번, 의사 표시가 있을 것. 2번,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3번,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알겠죠? 이것을 비진이.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그것이 불일치할 것, 그 불일치를 표의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양해를 얻을 것. 상대방과 합의할 것.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 그러면 오직 뭐하고 똑같아?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이 표시로 해결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바로 상대방과 양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아. 그래서 비진이하고 통정허위 표시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똑같은 것은 뭐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 뭐냐?
그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착오는 뭐죠?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뭐냐? 비진이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의 차이는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불일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나오냐? 착오는 비진이 표시와 다르게 이런 말이 나와. 다르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비진이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사기는 뭐냐? 사기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 일치. 여기는 뭐죠? 불일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기하고 착오의 차이는 뭐냐?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사기는요, 일단 의사표시는 뭐래? 일치해. 단지 뭐가 있을 뿐이다? 하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사기는 뭐냐? 의사표시가 뭐란다? 일치해.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 여기는 불일치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지금 보는 거죠.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는 일치냐 불일치냐. 착오하고 비진의 차이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착오하고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의 차이는 양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야 돼요. 비진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 보냐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 진이 있는. 여기는 우리가 비진이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데 진이 있는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면 이런 경우는 봐. 어느 경우에만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을 쓰냐? 여기에서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여기서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기나 강박은 의사표시 자체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서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진이 있는 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뭘한다?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알고 처음부터 보면 진이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진이가 있어. 정말로 이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하고 싶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의사주의, 표시주의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을은요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러면요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래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어떤 것이 진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알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19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장애예요. 그래서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줄고요.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그럼 비진이에요. 그럼 이것은 진이 있는 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없는 것이다가 아니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래야 돼. 없는 것이라고 다른 국가고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결설은 봐봐. 1번은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뭐죠? 대출금 명의대여죠. 대출금 명의를 대여한 경우 이 말이에요. 자, 2번은요. 표의자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줄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을 진이 있는이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한 이상 증여에 줄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무슨 말이에요? 내심의 효과의사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내심의 효과의사는 진이라고 그랬죠. 진이가 결여된 것, 진이가 결여되고 뭐라고 얘기해요? 비진이라고 얘기하죠.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해됐나요 지금?
자, 3번은요.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다음에 줄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거기까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이게 바로 뭐죠? 신군부 사건이죠. 전두환 사건이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사, 아까 내심의 효과사가 뭐라고 그랬죠? 진이라고 했죠? 진이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진이가 결여된 그런 비진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이 뒤에 말을 아주, 우리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비진이에서는 언제나 이것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 말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의로죠. 스스로니까 진이 있는 이 말이잖아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값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다.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 이걸 모르다 진이 있느냐. 진이 있는,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진이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선악을 본문하고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봐봐. 은행이,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은행 줄 것이고 상대방 사정을 알았다 줄 것이고 악이. 그래도 을은 대출금 채무를 진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냐 봐봐. 그럼 진이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진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 진이가 무슨 말이에요? 진이란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OX, X란 말이죠. 진정으로 바란다는 게 아니라고. 진이란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러분 몇 번 보냐면 3번 한번 봐봐. 3번.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요? 표의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2번 봐봐. 2번.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강박을 당했는데 아이고 뭐 증여해야지,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신군부 사건에서 사과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우리는 뭐란다? 진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진이 몇 번 얘기했죠? 야, 우리 여기 무슨 산이죠? 여기 제일 높은 산? 치악산. 야, 우리 치악산 등반 갈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안 간다고 그러죠. 그래? 그러면 나 지금 우리 친구들 이거 너희 집 놀러 갈게. 너희 집에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놀래가지고 나 나갈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 어때요? 지금 등산 갈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나 지금 나갈게 얘기하죠. 그걸 진이라고 그래. 내가 이놈도 내가 안 나간다 하면 이놈도 진짜 쳐들어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을 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강박을 당하기는 당했다 이 말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두 가지. 2번하고 3번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는 죽었다 깨나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것을 진이 있는. 19번에서 이 두 개 모르고 다른 것을 알았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뭔지 알아.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3번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을 뭐란다? 진이 있는. 그럼 봐봐. 그러면 우리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하는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이 있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여기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결여됐죠. 결여됐으니까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슨 말이죠?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니까 진이 있느이다 이 말이에요. 진이 없느냐 아니고 진이 있느이다. 결국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이다 이 말이죠. 이 한마디만 알면 돼. 자, 20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 이렇게. 2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비지에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줄고 공무원 이것을 뭐란다?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개인이죠. 사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공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공무원은 사표를 누구한테 내죠? 국가한테 내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그것을 공무원의 공법행위 이 말이죠. 사인의 공법행위, 의원 면직 처분한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무원은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이렇게. 3번 근로자가 줄곧 근로자를 표의자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사용자를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 상대방이 지금 뭘 했어? 지시동그라미 지시를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표를 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쫓아 일관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의하여 의원 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 그러면 진이죠? 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와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우리 뭐 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진이 했으니까 비진이 표시요. 그럼 비진이 표시의 원칙을 봐봐. 원칙. 그럼 비진이 표시 원칙은 뭐가 있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의자죠. 표의자가 비진이죠.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을이죠. 을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 때 이것은 유효가 돼. 그래서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그래서요 누구라고 그랬죠? 사립대 조교수 사직서 제출이죠. 무슨 말이죠? 사립대학교 조교수 갑이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회죠. 이사에서 선이 무과실한 말은 이 사립대학교 조교수가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표시대로 유효가 돼. 그럼 유효가 되면 을이 완전히 효력이 있죠. 그럼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비진이 표시 예외죠. 비진이 표시 예외가 되면은 무슨 말이다? 여기는 표시주의인데 여기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가 되죠. 그럼 여기 뭐다? 갑이죠. 갑이 비진이죠. 비진이 표시인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뭘 했거나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가 있다?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을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진이 표시 예외는 갑이라는 사람이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우리는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민법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내가 누구일 때는 선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병이 만약에 제3자가 선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 병이 선이죠. 악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여기서 누가요? 무가 선이일 때는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대 원칙. 그럼 3대 원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그러면 제3자는요, 제3자는 누구 임하는데? 선이 임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따져 안 따져 이것을 불문한다. 오직 누구만 된다? 선이. 그러면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율이 없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3자도 갑과 을의 관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하는 것이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선의인데 과실, 선의인데 무과실 다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진입 표시 예외에서 중요한 것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다? 대리권 남용이요. 오늘 암기를 하죠. 대리권 남용. 대리권을 남용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는데 뭐 때문에 사직서를 냈냐? 사용자가 지시를 했다. 지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이죠. 지시라든가 또는 강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근로자를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나 회사를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지만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인 회사나 사용자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직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근로자, 표의자고 사용자, 회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이것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3번 한번 봐봐. 20번에 3번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쫓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 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줄고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 거기까지 줄 것이고, 유추 적용에다가 가로로 묶고 107조 1항 단서 이렇게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5번 소송이죠. 소송행위 줄 것이고 바로 옆에 표시를 기준으로 해. 표시 따라서 소의 치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유효 이런 말이에요. 즉 소송을 취할 마음이 없는데 비진의로 취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 21번 보면 통정이 결여줄고, 아까 얘기했죠. 통정이란 것은 뭐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양해. 다른 말로 통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양해 통정이 없다잖아요. 없다? 그러면 뭐로 간다? 비진입 표시에 따라서 해결한다. 2번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통정의 표시는 공익이다 사익이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통정의 표시가 뭐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아니에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알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 면할 목적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통정의 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한 때에도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고. 3번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줄 것이고,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 줄 것이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해 줄 것이고, 그래서 금융기관을 가로묻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지금 뭘 했다? 양해를 했다. 양해.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했다. 이때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이다. 알죠? 통정. 왜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 때문에 무효가 되죠? 상대방의 양해란 말에서 뭐다? 통정 허위 표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줄과 실질적 주채무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은행 줄 것이고,
은행이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 줄거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 계약은 비지인이 통정의 표시도 무효다. 틀렸어요. 써 거기다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죄송해요. 비진입 표시 원칙에 해당하여 비진입 표시 원칙에 해당하여 유효 이렇게.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이것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3번하고 4번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이죠. 3번 봐봐. 3번은 뭐가 있죠? 3번은 상대방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해. 아까 양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통정.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4번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번은 그런 말이 없고 원래 4번은요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 이런 말이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판례가 뭐냐? 판례는 이것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해서 유효이다. 그건 지금 은행을 직접 방문 이 말이 없잖아요. 설령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설령 비진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비진이 상대방이 그걸 안다 모른다 지금 모르죠? 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설령 비진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유효이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뭐라 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그래서 똑같아 둘 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유효이다. 만약에 이 말이 없죠? 이 말이 없다 했을 때는 설령 것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둘 다 나왔어. 그 다음에 5번 신탁행위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러면 신탁행위는요 두 번째 줄이요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고요. 다시 하도록.